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키워드는 미국의 주요 이벤트들이 끝나면서 시장이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CPI, 예산안, 미중 정상회담 다 끝났고, 특징적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빅테크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지탱해 줬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한 게 특징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수급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오늘장의 포인트입니다. 내용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미국 지표들은 뭐 양호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빠졌는데 이게 자동차 파업 여파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제가 좀 식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게 당장은 중요하죠. 물가를 잡아줘야 되니까. 또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 빠지고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0.8% 빠지고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가 내려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요 물가 관련된 주요 데이터들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 빠지고 금리 빠지니까 빅테크 쪽에 또 매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가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죠. 뭐 특징주 몇 개 보면 이제 시스코가 급락했다고 오늘 뭐 10% 가까이 급락했다. 뭐 네트워크 장비 향후에 좀 수주가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근데 시스코가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올라간 게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스코 하락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게 놀라거나 뭐 올라갔다라고 해서 서프라이즈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테슬라 아니었으면 오늘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갔을 건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죠. 크게 두 가지 요인 정도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이런 것도 성과를 좀 더 봐야 된다.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성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235달러 중립. 그러니까 지금 주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의견 낸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머스크가 유대인, 반유대인 뭐 그런 어떤 취지의 어떤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발언 때문에 이게 혹시 뭐 불매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면서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 국제 유가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유가가 4.6%. 이게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나고 할 때 뭐 150달러 이렇게 가네마네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는 결국에는 수요 공급, 투기 세력의 베팅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도 그렇고 이제 투기 세력의 베팅도 방향이 그쪽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 많이 빠졌고 유가 빠지니까 쉐브론을 비롯해서 에너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우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발언들 좀 보면 연준 인사들 이런저런 사람들 발언 많이 나오는데 그 생각보다는 발언이 세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미국 언론 중에 어떤 분석 나온 게 있었냐면 최근에 너무 사람들이 또 들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의도적으로 좀 센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또 물가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뭐 대체로 그냥 더 많이 봐야 돼. 지켜봐야 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대체로였거든요. 물론 뭐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는 지표 좋아. 뭐 이런 발언 한 것도 있는데 큰 줄기로 보면 지켜봐야 돼. 이런 게 이제 줄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증시 등락에 대한 어떤 상승 하락 이런 분석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뽑은 것 중에 하나는 바클레이즈 이게 CNBC 기사인데 여기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주식을 늘릴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느린 성장 둔화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경기 하방 위험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사실 지금 S&P 500이 4,5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쪽에서도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데 있죠. 뭐 마이클 리슨이냐 콜라노비치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금리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전환하는 쪽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바클레이즈가 좀 변신한 데라서 좀 꼽았고요.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7% 정도 올라갔고 야간 선물은 0.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환율이 1,300원대 저 아래로 1,292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뭐 크게 뭐 일단 초반 자체는 뭐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럴 만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관전 포인트 잡으면 이틀 동안 지수 잘 보시면 코스피 분 차트 보시면 한 10포인트 정도
거기에 이제 가두어져 있어요. 예, 방향이 없이 그냥 밀리면 트 올리고 올라가면 눌러버리고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시장이 큰 방향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지분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연중 최고치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서 이제 좀 7만 5천 원 단위까지 밀어가 줘야 시장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죠. 요거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빅5 중에 4개가 빠졌는데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힘을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사실은 지금이 ADR이 양시장이 다 120 언저리까지 올라와서 ADR은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20 정도 되면 과매수로 보고 75, 80 정도 되면 과매도로 보거든요. 근데 양시장이 약간 과매수 신호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종목들별로는 좀 차별이 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이 좀 차별이 되면서 좀 와 하고 올라가는 장 분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 장세 속에서 이제 좀 어떤 업종이 좀 치고 나갈 거냐.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좀 눌렸는데 이제 눌리는 가운데서도 어느 업종이 좀 치고 나가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변동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는 것 같이 보이다가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저점 대비 50%나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이상 내줬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200일선에서 줄타기 하고 있거든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추세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빠졌는데 시가총액 빅5 중에서 4개가 빠졌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막판에 에코프로가 훅 하고 더 밀렸거든요. 왜 밀렸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는데 이거 상장하고 나서 주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걱정 때문에 미리 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기대감 때문에 있었다가 이게 지금 실망감으로 바뀐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거나.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발목을 잡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선전을 하면서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럴 때 이제 이게 항상 시소 현상을 보입니다. 2차전지가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이 종목이 빠지면 다른 쪽에서 튕겨 올라가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시소로 어떤 종목이 튀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튀어 올라가는 시소 쪽 반대 위치가 뭐가 될 거냐, 이거를 오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올라가거나 반대쪽 시소가 뭐가 되는지 요게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보시다시피 연중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동안 달러 차트 보여드렸는데 오늘 원화 차트로 보면 올라왔고, 외국인 지분율은 이제 어느새 53.4%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유통 주식 수가 많지가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커서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갉아서 이렇게 가버리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이게 저항이 되느냐 돌파가 되느냐, 일주일 이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만약에 돌파가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이제 그럼 삼성전자 가는 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지, 투자들이 또 이렇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오늘 장에서 또 이번 주, 저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모닝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